최근에 국내 통신 3사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 코스피랑 코스닥 대비해서 통신사들의 주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더군다나 한 2023년 5월 중순 이때부터 좀 주가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억울한데 조금 더 두들겨 맞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신사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난 20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SK텔레콤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SK텔레콤은 148% 상승을 했고 2등은 LG유플러스였어요. LG유플러스는 26%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20년 동안 26% 주가가 오른 거는 진짜 별로 안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SK텔레콤은 주가가 좀 거의 한 2.5배 올랐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LG유플러스는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KT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마이너스 38%입니다. 아무래도 통신사별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원래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부 리스크 쪽으로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LGU 플러스는 중국 리스크도 있고 좀 통화 품질이나 통신적으로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은 자회사로 원래 SK하이닉스가 있었고 그래도 통신사 점유율 1등이 있고 주주환원 정책도 빵빵하다 보니까 SK텔레콤은 좀 주가 방어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주가만 이렇게 가져와서 그렇지 미국 통신사들의 주가도 T모바일을 제외하면 이렇게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버라이즌도 안 좋았고 AT&T도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통신 3사들의 주가가 미국 통신사들에 비해서는 더 좋았어요. 그리고 배당적으로 봤을 때도 SK텔레콤이 미국 통신사보다는 더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SK텔레콤을 투자하고 있고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주주환원 정책이 가장 빵빵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통신사들의 주가 급락의 대표적인 원인은 정부 통신 규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6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관련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대책 마련이지 통신사들한테는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통신사들을 투자하는 저 같은 투자자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주요 내용을 보면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서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통신시장에 뛰어들게 하겠다라는 거죠. 최근에 정부 규제 리스크 관련돼서 라면사들도 별로 안 좋았는데 통신사들도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항상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정부 리스크 규제가 나타날 때마다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정부가 이렇게 개입한다라는 대표적인 빌미가 되겠죠. 가계통신비 지출 추이는 코로나 때 잠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후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좀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신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한번 다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경쟁사 지원이 있습니다. 알뜰폰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것 같고 롯데나 쿠팡, 토스 이런 쪽에서 제사통신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쪽으로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요금제 같은 경우도 좀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알뜰폰 요금제 다양화 그리고 통신 3사 5G 최저 구간 요금 하향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금제를 좀 다양화해서 서민들의 삶을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 요거는 이해가 되지만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KT는 공기업이 아니죠. 이거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사기업은 어찌됐든 간에 경제적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조금 더 진작시키고 이런 역할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투자하는 주주들도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익이 배당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회사의 성장성을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서민들의 삶이 좀 불안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매출을 줄여라 요거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경쟁사들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사들이 쉽게 들어올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알뜰폰 같은 경우도 기존 통신 3사의 망을 대신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KT나 LG 그리고 KT 이런 쪽으로 수수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스타링크도 이렇게 만약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 통신산업 자체가 전국에 기지망을 깔고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더욱더 투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게 쉽사리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대중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사막이나 아니면 바닷가 한복판 요런 쪽에서 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좀 전쟁판에서 통신을 쓰기가 힘든 곳에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완전 시골에 가더라도 다들 인터넷이 터지고, 아니면 산을 가더라도 인터넷이 웬만한 곳은 터집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좀 침투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스타링크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신비가 더욱더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비싼 통신비를 내고 스타링크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를 봤을 때 규제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 꾸준히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2011년 7월에서 11월까지 제사 이동통신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그때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14년 10월 이때도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가가 많이 안 좋았고, 그 후로도 이렇게 할인율을 높이면서 좀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작년도 4월에는 중간요금제 관련돼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통분담 요구, 이거 좀 말이 되나 싶은데 요것 때문에도 좀 주가가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요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좀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통신사들이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들어올 것 같았으면 진작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AT&T랑 T-모바일, 버라이즌 요 세 기업들이 파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신사들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사실 통신사들은 이익이 꾸준히 상승을 하는 성장 기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갑자기 2개 쓰거나 핸드폰을 2개 사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안 쓰는 경우도 없죠. 지난 과거에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2001년 IT 버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요럴 때 우리가 인터넷을 갑자기 끊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주라고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경기 방어주에 속합니다. 성장을 못하는 대신에 돈을 번 걸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면 되죠. 그 점에서 봤을 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배당 밴드 차트 기준으로 지난 7년간 한번 보시면 SK텔레콤은 지금 가장 저점입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7.5%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가 가장 저점이긴 한데, 코로나 때는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모든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었죠. KT는 지금 거의 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코로나 때보다 더욱더 지금 배당 밴드 차트 기준으로 저점입니다. 7% 정도예요. 그래서 배당 밴드 차트 기준으로도 SK텔레콤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도 SK텔레콤이 가장 높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주가가 오른 기업도 SK텔레콤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가 한 25%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난 20년간 25%는 거의 상승을 안 한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신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전부 다 낮은 편입니다. SK텔레콤이 11.37배, KT는 7배, LG유플러스는 7.28배의 PER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평균 PER이 한 13배 정도 되니까 전부 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고, 그렇다면 SK텔레콤은 PER이 조금 높으니까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SK텔레콤은 사실 예전에 순이익에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이 지분법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분할이 됐죠. 지금은 SK하이닉스가 SK스퀘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순이익 지분법이 사라지면서 PER이 이렇게 좀 높아진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PB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본이 좀 줄어들어서 PBR이 높아지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저는 SK텔레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할 때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혹시나 배당 컷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그 점을 봤을 때 경기 방어주에 들어가는 통신사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지난 10년간 이익을 보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뭐 최근 들어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뭐 7% 정도 주긴 하지만 GS건설은 건설주다 보니까 이게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배당 컷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날 수 있는데 SK텔레콤은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이익이 갑자기 이렇게 뭐 들쭉날쭉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던 때가 있었는데 요거는 지분법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랬었던 거고, 이제는 SK하이닉스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통신 3사들의 주가가 좀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배당 투자가들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배당 밴드 차트 기준으로도 저점에 있는 편이고, 배당 수익률이 7%대 준다 그러면 진짜 금리가 낮아질 때는 조금 더 배당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때 좀 관심이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통신사들이 완전히 또 신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SK텔레콤도 자체적으로 뭐 UAM 쪽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하고 있고, 클라우드랑 AI, 구독 경제 이런 식으로도 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